원래 그날 저희는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제 생일이 8월인데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축하를 제대로 못했다고 의현이가 계속 생일 파티하러 가자고 했어요. 이태원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저녁은 한강진역 근처에서 먹었어요. 그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밥을 먹고 놀다가 집에 가기 전에 의현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헬로윈 축제 구경이나 하고 갈까? 라고 해서 이태원에 가게 됐어요.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뒤에서도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만 숨 쉬면 돼요. 의식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뒤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정신 잃으면 안 된다. 좀만 참으면 된다. 라고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태원 거리에서 같이 의연이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모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의연이 어머니를 뵌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의연이 친구들한테 내가 의연이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힘겹고 허망하게 느껴져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같이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다면 덜 힘들었을 것 같고 입관할 때 의연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참사 당일 봤던 의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전 못 보겠더라고요. 원래 얼굴에 상처가 없었는데 못 보던 상처가 있어서 왜 상처가 났을까? 의문이 들면서도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의연이 가족은 아니지만 의연이는 제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제가 의연이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어요. 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우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와 책을 준비하셨는지 영화부터 만나보죠. 신바님. 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다큐멘터리를 한 편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좀 볼 수가 없어서 이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지는 다른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화 터널입니다. 네, 영화 터널, 이 하정우 배우가 주연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죠. 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네. 제 차에 항상 물병을 비치해 두고 운전을 합니다. 네, 또 간단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약품도 좀 넣어놓긴 했는데 이 이유를 또 신마님께서 영화 소개를 통해서 네.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제 하정우 씨 출연으로 큰 화제가 된 영화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에 비해서 좀 내용이 내실 있게 담겼다 이야기가 이렇게 했던 영화입니다. 일단 영화 첫 장면을 보면요, 네. 이제 심장박동 소리가 막 나오고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오면서 작은 물구멍을 비춰주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때문에 사실 이 장면부터 약간 쫄깃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는 할아버지의 실수가 있었고 이제 작은 신랑이 끝에 주유소에서 주는 물 2병을 받고 이제 주인공 정수는 다시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집에 가기 위해 아내와 통화하고 또 고객과 통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차를 비춰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차의 뒷좌석에 생일을 맞은 딸아이의 케이크와 아까 주유소에서 받은 그 물 2병을 던져놨는데 그 모습을 이제 장면으로 비춰주고 이제 전화를 하는 동안 지금 이제 일이 끝났고 이제 터널 지나서 간다라고 하면 통화를 마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영화는 사실 초반부터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단서를 좀 던져주는데요. 네. 이를테면 정수가 이제 좀 집에 가기 전에 카센터에 들러서 전화를 이제 잘 울리지 않는 클렉션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집에 바로 못 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클렉션 이렇게 막 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좀 이렇게 소리가 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정수가 렌트카 사업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고객이 유아용 카시트를 우리가 빌리는 차에다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린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라면서 전화를 끊는 내용이라든지
근데 이런 얘기를 영화 속에서 그냥 가족과 정수 혹은 고객과 정수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에서 그냥 듣는데 이게 그냥 무심코 듣는 이야기지만 이제 영화가 진행될수록 이 영화의 대화가 하나 이제 허투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게 다 단서처럼 네. 여겨져야 되군요. 자, 그러면 영화의 제목처럼 드디어 터널이 등장하겠죠? 네, 맞습니다. 등장합니까? 네. 터널이 등장하죠. 그래서 네. 이제 터널을 통과하면서 고객이랑도 뭐 터널 이제 지나가니까 이따 전화드릴게요 하고 터널을 이렇게 끊고 터널을 이제 달려서 지나가고 있는데 네. 그 뒤로 이제 뭐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터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안에가 좀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서로 맞아, 차가 맞아. 지나가면서 그렇다 보니까 그땐 이제 처음에 난 그냥 소리는 정수도 그냥 터널에서 나는 의뢰 그냥 큰 소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갑자기 전기가 툭 하고 끊기면서 깜깜해졌다가 다시 전기가 깜빡이면서 이제 정수의 불안함이 커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후 터널이 이제 떠나가는 정수의 차 뒤로 점차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정수가 지나가는 앞쪽 방향의 터널도 무너지는 장면이 와. 나옵니다. 아니 상상해보세요. 뒤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속도를 네. 밟으면 돼. 근데 앞에도 무너져봐.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어디도 갈 수가 갈 수가 없고. 없잖아. 진땅땅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영화에서 검은 장면으로 잠시 정적이 흐르고요. 네. 아마 그것도 관객들이 서로 같이 느끼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맞아, 하지 맞아, 않았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정수가 신음을 내면서 이제 움직이는 소리가 나오면서 점차 밝아지는데 이제 네. 그 무너진 터널 그리고 그 터널 밑에 깔린 차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돌이랑 이렇게 막 철제 잔해 사이에 묻혀 있는 정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겨우 이제 등을 켜고 이제 그 차 안에 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차 안에 등 있잖아요. 네. 내부 실내등 이런 실내등. 걸 키면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겨우 이제 뒷좌석으로 손을 뻗어서 전화를 연결했는데 별일이 아니라 생각했던 구급대원들 전화를 되게 무심하게 받거든요. 터널이 무너졌다고요? 아, 돌이 떨어졌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별일 아닌 것처럼. 네, 그래서 무심하게 봤는데 막상 현장을 와서 보고는 엄청난 이렇게 놀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뉴스 장면이 나오는데요. 앵커가 이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속보를 방영을 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해당 터널이 개통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터널이었고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터널 자체가 사실 어떤 큰 이슈, 신도시 개발과 함께 개발이 되어야만 했던 터널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세워져 있던 고압 송전탑 공사물들이 전부 다 이제 아래로 휘어졌다고 뉴스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들을수록 생각보다 상황이 매우 네. 심각해집니다. 또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도 여전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이제 터널 무너지고 이후의 장면들을 보시면 네.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연출되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뉴스 속보가 나간 이후에 많은 일간지들은 이것을 이제 서로 취재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터널 속에 있는 정수의 휴대폰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생방송으로 정수와 통화 연결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송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는 터널에서 사실 119에 전화하고 계속 구출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지금 심정이 어떻냐? 그리고 이렇게 네가 인터뷰를 해야 당신이 구출이 좀 더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면서 약간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자도 있었고요. 다행히 그런 전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구조대장이 나타나서 이 상황에서 구조자에게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연하지. 그 배터리가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고 패닉을 받을지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좀 하면서 접근을 좀 바꾸고 그 이야기를 하면 제지할 수는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것 외에도 첩첩삼중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구조대장이 소방대응 매뉴얼을 보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새 것을 이제 찾거든요. 그래서 새 것을 좀 찾아서 가져와라 했더니 번역이 아직 안 돼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구조대원에 따른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무너진 가운데 장관이 온다고 급하게 브리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 이제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브리핑 자리에서는 지금 무너진 터널 위에
이제 신도시를 위해서 지금 터널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제2터널이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 측에서 일단 이 터널 안에 있는 안전 때문에 이 터널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장관이 중단 명령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결정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만 던지고 브리핑을 마치는 모습도 나옵니다. 또한 이제 정수가 이제 터널 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터널까지 막 달려오는데요. 이제 그때 정수의 아내와 만났을 때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녀와 만나는 모습을 언론에 다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고 이제 카메라 보고 웃을까요? 하면서 하고 사진 남기는 모습도 나오고. 이거 좀 비꼰 거네요. 네, 그래서 엄청 웃기지만 그냥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영화 속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터널 위에 이제 그 입간판처럼 설치한 글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종종 보이죠. 네, 그때 그 영화 속 장면에서 행복 가득 안전한 국토 건설이라는 글자 표지판이 있었는데 행복과 안전한이라는 두 단어가 보란 듯이 영화 속에서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이 구조를 하기 위한 전체 상황들이 다 되게 비웃는 것 같은, 조금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뭐 시사하는 바가 중간중간에 있네요. 네. 자, 그러면 그 터널 안에 갇힌 정수, 그러니까 배우 하정우 씨는 어떤지 궁금한데, 만약에 나라면 엄청난 그 극도로 불안한 감정이 지배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구간 아나운서님은 어떻게든 생존하실 것 생존할 같아요. 건데 네. 그래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그쵸. 이렇게 또 몇십 미터 밑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청난 불안감이 지배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정수도 엄청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딸아이, 아내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최대한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 하는데요. 이를테면 처음에 구조대장이 상황을 파악하러 잠깐 들어갔다가 무너진 터널보다 더 터널이 많이 무너져서 사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매일 낮 12시에 구조대장이랑 통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다가도 이렇게 일어나서 초 보면서 12시 되면은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진 자원이 물 2병과 케이크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랑도 다 구조대장이 알려줬거든요. 이를테면 물 같은 경우는 입을 대고 마실 경우에 감염이 돼서 이제 오래 못 갈 수 있으니 입을 대지 않고 마셔라. 그리고 물이 한 병이 있으면 그 물도 좀 눈금 같은 거를 그어서 좀 나눠서 마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전달하고 네. 케이크 같은 경우도 이제 금세 상할 수 있으니 조금 빨리 요거는 드시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곳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뭐 잘 버텨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차 안에 있는 여러 용품들을 찾는 장면도 나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렌트 업체를 하다 보니까 손님한테 주려고 했던 뭐 손전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다 찾아서 입고 자신이 이제 잘 구조되지 않을까봐 노란색 유니폼도 꺼내서 이제 위에 입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최대한 버티는 잘 모습이 보이기 나옵니다. 위한 거죠. 노란색 네. 유니폼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구조에 한 일주일 정도만 걸릴 거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2주가 되도록 구조는 잘 되지 않고 있었는데 정수가 사실 그 사이에 자신이 딱 그 차 안에서 무너지면서 본 환풍기의 번호를 보고 구조대장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번호를 기준으로 설계도를 보고서 이 위에서 이제 도착해서 내려가고 옆에서 내려가는 그런 큰 구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설계 도면대로 터널이 지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개판인 거죠. 제대로 안 지은 거잖아. 최초부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환풍기를 만약에 8개를 해야 되면은 7개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아서 첫 번째 구조 작업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고요. 이후에도 이제 간신히 생명은 연장할 수 있도록 정수가 버티고는 있었지만 또 다른 사고가 하나가 더 터지는데요. 뭐요? 바로 이제 구조 작업을 진행하던 작업반장이 구조 도중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아, 주인공을 네.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이 발생했군요.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여론은 정수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제 한 명의 사람 때문에 뭔가 신도시 건설을 위한 하도 이터널 작업도 할 수가 없고
없고 게다가 구조 작업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이제 마치 하나의 개인인 정수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서 난리가 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니 사실 정수의 잘못은 없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간 건데 맞아요. 이거를 뭐 정수 탓을 할 건 아니죠.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개인의 탓을 할 것이 아닌데 네.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탓이 돌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런 모습을 듭니다. 좀 반성해야 돼요. 맞아요. 네, 이런 모습들은 진짜 반성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달이 넘도록 구조 작업은 사실 진척이 없었고 한 달 동안 갇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 65%도 이 구조 작업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한 사람의 생명 정도는 포기하고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여론조사도 네.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수의 안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를테면 그 구조 작업을 하던 작업반장이 사망하고 그 장례식에도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나온 가족들이 이제 정수를 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내도 자신의 남편이 되게 소중하고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지만 이제 마지 못해서 이 터널 공사 재개 동의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구조 작업을 중시하기보다는 바로 옆에서 짓고 있었던 잠시 중단되었던 이 터널 공사 작업을 이제 재개하는 모습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사회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영화에서 콕 집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어떤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런 재난에 대해서 뭔가 언론이나 정치 면에서 좀 다루는 모습들 그리고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론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는 조금 각 그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정수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나 분투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좀 이 상황에 관련된 뭔가 이해관계자랄까요? 그런 관계자와 그 관계의 그런 구조 이런 모습들이 좀 잘 드러나 있고 또 이 재난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당장 딱 그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그런 여러 모습들도 함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여론에 뭔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그 구조를 하기 위해서 정수를 응원하고 했지만 이후에 이제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면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뭐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사회에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로 좀 변환이 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좀 잘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이태원 참사와는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좀 국민의 안전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재난이나 참사가 일어났을 때 좀 우리 사회가 그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골랐고요. 또한 이 영화 자체는 사실 그렇게 무겁지 않고 또 간간히 이제 웃음 포인트도 있고 그 안에서 이런 구조를 위한 여러 사람들의 애씀도 있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한번 보시면서 좀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사회적 재난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의지하고 또 믿음을 갖겠습니까? 절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난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개인에게 재난일 수 있겠죠. 제가 차에 구급함과 물을 항상 비치해 놓는 것처럼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 전문 구조자가 구조하러 올 때까지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도구와 장치는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자, 다가오는 10월 29일이 이태원 참사 1주년입니다. 재난과 관련된 키워드로 영화 터널을 만나봤고 이번엔 책으로 넘어가죠. 청년님? 네, 저도 신바님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책을 가져왔는데 10월 29일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네. 제가 작년 10월 29일을 떠올려 보면 네. 외부에서 이제 하나 행사를 마치고 저희 집에서 이제 함께 했던 동생들하고 그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고 제가 먼저 발견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보여주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이제 축제와 같은 날이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즐기고 있다가 그런 사실을 보게 된 건데,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건 그 현장이 대도시의 한 가운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도죠. 네. 인구 1,000만이 있는 대도시의 대도시. 한 가운데고, 지하철역과도 바로 앞이었고요. 맞아요. 몇 미터 차이 안 그리고 납니다. 큰 호텔이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거리여서 네. 그게 너무 믿기지 않았고, 그 현장이 지금도 저한테는 이렇게 사실인가 할 정도로 막 감각적으로 막 다가오는 일이 아니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일인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현장에 여전히 마음이 머물고 있는 이웃들이 쓴 책이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라는 도서입니다. 자,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작년 이태원을 기억하는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책은 이제 펀딩을 통해서 이제 출판이 된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저자는 12구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닌가 봐요. 네, 총 14명의 기록자가 참여를 한 책이고, 네. 이들의 면면은 되게 다양해요. 미술가도 있고 활동가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점은 2022년 10월 29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구 이태원 참사 작가 기록단으로 되어 있고, 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처럼 작년 10월 29일에 현장을 바라봤던 이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좀 부채감과 절망감, 슬픔 이런 것들을 각자가 느꼈고, 그걸 이제 이들은 그 현장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걸 또 넘어서기 위해서 모였고, 생존자들, 이태원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그리고 사는 사람 떠나보내던 유가족분들을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인터뷰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는 총 몇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14분의 기록자가 진행했기 때문에 네. 14명의 인터뷰가 있고, 한 분의 기록을 받아서 총 15명의 이야기가 15분. 있는 책이고요. 그 몇면의 이야기를 좀 쫓아가면 이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 원래 그날 저희는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제 생일이 8월인데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축하를 제대로 못했다고 의현이가 계속 생일 파티하러 가자고 했어요. 이태원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저녁은 한강진역 근처에서 먹었어요. 그쪽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밥을 먹고 놀다가 집에 가기 전에 의현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잠깐 헬로윈 축제 구경이나 하고 갈까? 라고 해서 이태원에 가게 됐어요. 길을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뒤에서도 사람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만 숨 쉬면 돼요. 의식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고, 뒤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정신 잃으면 안 된다, 좀만 참으면 된다 라고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태원 거리에서 같이 의원이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모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의원이 어머니를 뵌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의원이 친구들한테 내가 의원이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힘겹고 허망하게 느껴져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같이 죽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다면 덜 힘들었을 것 같고, 입관할 때 의연이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참사 당일 봤던 의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전 못 보겠더라고요. 원래 얼굴에 상처가 없었는데 못 보던 상처가 있어서 왜 상처가 났을까 의문이 들면서도 그냥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의연이 가족은 아니지만 의연이는 제가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제가 의연이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어요. 자, 인터뷰로 당시를 떠올린다는 거, 그리고 그 현장을 목소리로 내뱉는다는 거 모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이제 고 김의현 씨의 여자친구이고 당시 이태원 현장에서 생존한 김솔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친구 얘기였어요? 네, 여자친구의 이야기이고 사실 인터뷰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긴데 이제 시간상 다 전달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고 네. 우리는 이태원에 없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그 맥락상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의현 씨가 김솔 씨를 이제 살리려고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숨 쉴 수 있게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해서 김솔 씨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었고 의현 씨는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근처에서 살려달라고 여자친구가 숨을 못 쉰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의현 씨가 몸을 돌렸다고 합니다. 돌렸고 이제 그때 의현 씨를 이제 잡고 말렸던 게 김솔 씨였고 그렇게 해서 의현 씨가 이태원 현장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건데 인터뷰를 진행하기까지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민했다라는 문장을 보면서도 저도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9일 이후에 수면제를 먹어서야만 잠이 겨우 들고 먹은 것들을 다 개워내면서 참 고통스럽게 보낸 시간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의연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김솔 씨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작업에 동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왜 이제 의연 씨의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사실 제가 현장에서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또 저도 또 쉽게 이입되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또 현장에서 결혼을 약속했던 분들도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의 입장에서 예비 신부를 현장에서 또 같이 갔다가 또 잃고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못한 이야기도 있고 반려자가 될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안에서는 특히나 여기 의한 씨와 서울 씨의 이야기처럼 그냥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단순하게 가볼까라고 해서 갔던 분위기가 분들. 어떤지 보고 싶었겠죠. 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갔던 분들이 있고 또 이태원에서 떠난 누나의 흔적을 정리하면서 이제야 누나를 알아간다. 누나가 이 세상에 없는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의 끝에는 이태원이 나의 삼터이기도 하고 일터인 이웃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참 트라우마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책을 넘기는 게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걸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사회적 참사 이후 남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식과 비난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2차 피해가 여기에 해당되죠. 네. 이 책에서 이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모두 159번째 희생자를 추모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에서 제일 마지막 희생자가 된 이분은 16살 고등학생인 고 이재현 군인데 재현 군이 친구들 2명과 함께 이태원에 놀러 갔다고 해요. 그 현장에서 친구 2명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재현 군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태원에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죄책감 떠나곤 했던 그 현장을 인터넷에서 증언을 하다가 이제 이런 댓글에 의해서 이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라고 해요. 니들이 놀러 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고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재영군이 받을 수 있었던 공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는 적절하지 않고 제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10일 재영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이태원의 현장에 의한 마지막 희생자가 되었는데 이 많은 살아남은 분들이 이 재영군의 심정을 너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생존자들이. 생존자들이
왜냐면 마지막까지 그 현장을 봤고 그 얼굴을 봤고 이태원에 간다라는 건 누군가가 가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고 함께 갔다라는 거, 데려갔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픈 거는, 이 비극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옆 사람의 목숨을 제일 위협하는 가해자가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난 옆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린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그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자책감, 그런 것들 때문에 생존자들이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는 게 이 책에 있고, 한마디 한마디로 이웃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인터넷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다시 질서를 되찾는 것, 우리가 다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가인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태원의 현장을 증언하는 언어를 기록하고 우리가 읽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참사의 고통을 겪은 분들, 여러 사회적 참사가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유가족 분들과 생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 현장과 그날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살아남은 이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냈던 이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남는데, 정말 잊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기억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답은 이제 생존자들, 유가족이 저마다 다 다르게 답을 내릴 거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는 거, 어떤 태도를 강요하지 않는 거, 네. 답을 각자 찾을 수 있게 그 애도하면서 곁에 함께 앉아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책 제목이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이 어떻게 지었을까에 대한 이유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고,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으로 향했던 이제 희생자 분들이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이태원에 왔어,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라는 그 언어이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남은 생존자분들, 유가족분들이 나는 여전히 우리 지금 이태원에 있다라는 어떤 절규 맞네.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에 여러 언어가 있는데, 네. 한 분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행이다, 이제 기억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저한테는 이 작업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그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언어로 책이 나와요. 생존자가 자기 이야기를 쓴 구술집도 있고 해서 이런 책과 또 여러 영상 매체로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시고 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10월 29일을 앞두고 있는 오늘, 재난에 대한 영화와 책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방송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작년의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 다 압니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 프레임 자체를 떠나서 그 좁다란 골목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150여 명의 청년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컬처클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신바 신부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